네, 저는 경주에서 그 문화 해설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반 스케치를 취미 활동으로 지금 하다가 현재는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시형입니다. 얼핏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라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좋아서 센터장님하고 잠깐 대면을 하게 됐고, 좋은 취지에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미팅을 하던 중에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어반 스케치를 여기서 강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황촌에 입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에 가면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해설을 통해서 역사적 접근이나 특히 이제 또 아이들한테 역사의식 고취,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의 이제 향토 문화를 알고 가는 여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역사 문화 쪽의 인문학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문화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가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실내 강의도 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현장 해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당시에 이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어떤 결론을 찾아내는 그런 진행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뭐 경주는 신라 문화권이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백제 문화가 있는 부여공주, 그다음에 조선시대 문화가 있는 안동, 조선시대 문화에서 근대사까지 있는 서울 쪽, 이렇게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문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말씀드렸던 역사적 의식에 대한 고취, 그 다음에 자부심,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 향토 문화 해설사가 와서 어떤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해줬을 때, 그때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 그거를 내가 직업으로 나도 해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침 제가 이제 대학 전공도 관광 경영 쪽에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역사 문화 쪽의 해설을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외국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저변 확대가 돼가지고 제 재능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19년,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문화예술 직업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힘들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직업이 그 저변 확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홍보나 마케팅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뭐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들의 소개 마케팅으로 별다른 마케팅 비용 없이도 현재는 이제 일을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네. 경주시 도시 재생이니까 또 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즉 신라, 조선 이런 문화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주변 문화재들을 알고 가는 것도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뭐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어반 스케치가 강좌로 열리는 바람에 최초 계획은 이런 신라 문화권을 제대로 알리자라고 하는 취지하에 센터장님하고 미팅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전반적인 신라에 관한 그 아웃라인을 언제든지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황리단길이 약 한 7, 8년 전부터 계속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국내 사람들에게는 경주 가면 꼭 황리단길을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전에 여행 왔던 그 여자 대학생, 지금은 뭐 아줌마가 됐겠죠. 그 친구가 2년에 한 번씩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었는데, 그 황남동이 변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고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의 모습을 정겹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 버리고, 현재는 거의 상가로 다 탈바꿈 돼 가지고 그 동네의 고즈넉한 모습은 없어졌다는, 물론 뭐 경제적인 뭐 활성화가 된다라는 뭐 반사 이익도 있지만, 경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동네의 모습이 없어졌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황호동도 사실은 지금 현재도 뭐 어떻게 바뀔지는 뭐 누구도 좀 예측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는 이 마을은 경주 다음 마을의 모습으로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현재 가정집,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 기와집을 갖고 있는 동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행객에게는 좀 더 색다른 모습들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를 가더라도 관광지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마을의 모습을 테마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었습니다. 황허동도 활성화가 되긴 돼야 되지만 크게 이 모습을 잃어가지 않는 어떤 한 동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는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직도 그래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 모습이 가장 제 눈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어제도 가족들하고 잠깐 다니면서 황호동에 그 벚꽃이 피었으려나? 라는 생각을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봤는데, 사실 이 동네에서 경주하면 벚꽃이 또 가장 유명한데, 벚나무 중에 벚꽃이 가장 다른 나무보다 열흘 정도 먼저 피는 그 벚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가 끝나면 일부러 그곳을 한번 이제 가볼 건데, 사실은 벚꽃과 그 동네 사람들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이 가장 그래도 아름답게 남아있는 동네이지 않을까. 이 황호동은 그래서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더 스케치하고 싶은 동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그 도시들은 경주나 한 도시만 더 꼽자면 안동입니다. 이 두 도시는 문화권의 색깔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도시는 경직된 모습의 어떤 사람들을 접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타 도시에 가서 제가 해설을 하고 뭐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고,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는 모습들, 사실은 경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이 짧아지고 저 사람 왜 내한테 묻지? 라는 이런 경계심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문화는 사실은 관광도시로서는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갖게 되었고, 물론 제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을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경주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틀 동안 여행을 다니면, 사실은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해설을 듣고 다니면 대표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특히 경주 여행 오는 약 80% 이상은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 단위별로 엄청 많이 오는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여행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 때문에 현재는 거의 10%도 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 여행을 경주로 가자라는 컨셉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그네들에게 사실은 대표적인 문화재도 보여주지만, 문화재를 보여주면서 이거 말고도 경주는 정말 숨어있는 명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제가 선호를 하고 많이 알려주는 경주 남산입니다. 그래서 그 남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왔던 그 여행이 다음 여행으로 또 경주 방문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런 숨어있는 명소들을 경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첨성대 석굴암을 그 미디어로 내줄 게 아니고 경주 이런 데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문화재들을 속소들이 찾아내서 홍보 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봅니다. 가끔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는 같은 직업을 가진 이제 문화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손님이 많은 거예요? 마케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녹색으로 된 그 포털 사이트에 돈을 많이 주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키워드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그 아나운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만큼 그 말하는 기법에 대해서 스킬을 배우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자기 겉모습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잠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온다는 거, 그 뒷면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천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90%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 플러스 천부적인 게 되면 거의 100%가 완성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해설 중에 약간의 성대모사를 곁들여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해설 중에는 가문사지, 문무왕릉 이 두 개 코스가 꼭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가문사지에 대한 유래를 얘기하면서 또 문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왕, 즉 아버지 왕이었던 문무왕이 신문왕에게 내려준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악기를 하나 전해주는데, 그 악기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만파식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는 건 대금이죠. 그 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만파식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악기를 연주해주면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그곳에 대한 기억을 오래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악기를 접한 지도 10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최초 의도는 그거였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 10월 달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성악을 한 곡 불러주는,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기법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패턴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차후에 있어질 이게 마을 활동 해설가에서도 110% 자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간에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사람들은 태풍이라는 바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부는 봄바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을바람은 춥죠. 네. 그래서 황호동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변화, 내가 바람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 바람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태풍처럼 확 바뀌는 동네가 아닌 봄바람처럼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호동도 그렇게 봄바람처럼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